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직무 중심으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유정석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2022년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변화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이런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10년째 이런 취업 컨설팅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지금 현재가 가장 취업이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워낙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같은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거의 취업 전쟁의 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만 준비해야만이 이런 취업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취업의 벽은 높아졌고요. 취업 규모는 어차피 적어졌어요. 이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플랜을 잡아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씩 해당되시는 분들 꼭 보세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나 아니면 무슨 특수 직군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취업을 준비할 친구라면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증빙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공기업이라면 1급 따세요. 왜냐하면 1급 가점이 10점 정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 사기업을 지원할 거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2급만 따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저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함수를 제대로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수치들을 누구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영어 잘합니다 보다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컴활 자격증 꼭 따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 관련된 직무에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영업이 됐든 해외 사업이 됐든 여러 많지요. 구매, 외자 구매 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해외 관련된 직무라든지 또 대기업 쪽을 선호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질문 받는 게 있습니다. 토익 몇 점이어야 돼요? 토익 스피킹 몇 점이어야 돼요? 오픽 몇 점이어야 돼요? 자, 가장 높은 잘 나가는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인문상경계, 그 중에서 해외 영업이라든지 경영 지원 쪽 가시려면요, 토익 점수 기준으로 최소한 870점 이상 넘으셔야 되고요.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벨 7, 오픽 기준으로 봤을 땐 최소한 IH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거든요. 자, 그러면 이공계 직무 쪽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레벨 6 정도. 그렇죠? 오픽 기준으로는 최소한 IM2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토익 점수 기준으로도 최소한 800점 이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은 조금씩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단 해외 관련된 직무들이라면 더 낮춰서는 안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몇몇 공기업 지원해 보니까 커트라인 700점이던데 700점만, 토익 700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서류 전형을 블라인드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학교도 모르고 학점도 모릅니다. 성실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어학 점수예요. 그건 계량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점수 높게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인문상경계 직군에서는 마케팅, 그다음에 이공계 직군에서는 생산관리나 품질 관련된 직무에서는요, 통계 관련된 툴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요즘 들어서 그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 있어요. GAIQ라든지 사스 뭐가 됐든 이뷰가 됐던 데이터 뷰가 됐던 어쨌든 통계 관련된 자격증들, 이런 것들 좀 많이 갖고 계시고요. 품질이나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식스시그마 중에서도 미니탭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아, 저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있는데요, GB 있는데요. 아니, GB는 의미가 없어요. 이왕 식스시그마 딸 거면 블랙벨트를 갖고 미니탭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측정해서 나온 데이터 값을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관련된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 연구개발, 또 품질이나 또는 생산 기술이나 또는 생산 관리나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계과를 나와서 생산 기술이라든지 기구 개발을 지원한다, 기구 설계를 지원한다,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품질이나 생산관리 쪽을 지원하고 싶다. 품질 경영 기사라든지 내가 생산이나 제조팀을 지원하고 싶다. 뭐 거기서 뭐 화학 분석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직무자 관련된 자격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연구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요, 학점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했던 거라든지 공모전 했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포트폴리오로 수시로 업데이트 해놓으세요.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이건 뭐 포트폴리오 꼭 디자인 직군들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업을 지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업직의 인덕은 숫자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직군들의 인덕은 곧 코딩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삼성그룹을 지원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지 않지만 삼성 익스퍼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코딩 테스트 많이 풀어보시고, 백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백준 사이트 가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많이 짜보시는 그런 코딩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직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코딩 실력,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들 요즘 들어서 많이 지원하잖아요. 공공기관들. 자, 이런 친구들 고민이 많아요. 그런 행정사무직을 지원할 친구 중에서 상경계가 아닌 비상경계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상경계와 관련된 온라인 공부를 하세요. 온라인 수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스트 같이 매경이나 한경에서 나와 있는 온라인 이런 교육 수강이 있잖아요. 커리큘럼. 그걸 들으셔서 수강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의 교육상에 꼭 넣으세요. 아니면 학점은행제도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교육상, 자격상, 경력상, 경험상 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상에 난 행정사무직 지원을 적을 게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경계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들을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계량적으로 키워가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에요. 직무하고 기업과 그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바로 당신, 직무, 기업, 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what, why, how to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야만이 여러분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what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직무상 강점이고요. 그 직무상 강점엔 도전, 열정, 소통 같은 뻔한 키워드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직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스킬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력들을 쌓아왔는지가 바로 what이고요. why는 뭐냐? 왜 하필 이 기업인데요? 자, 내가 예를 들어 GS 리테일을 지원해. GS 리테일에 GS25 편의점을 지원해. 근데 왜 당신은 유통업계며 하필 그중에 편의점 업계며 왜 CU도 아니고 세븐일레븐도 아니고 이마트24도 아니고 GS25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 기업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Y가 필요한 거고요. How to는 뭐야? 입사 후 포부죠. 저 열심히 해서 전문가 되겠습니다. 저 생산기술 전문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세상에 없는 걸 연구개발하겠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만일 연구개발이에요. 저희 본연의 업무인 제품 설계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같은 로스를 줄여서 회사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도 작업 지시서를 올바로 작성해서 양산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포부가 나와야지. 뭐 대단한 전문가 되겠다? 그런 포부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1도 안 먹히니까 구체적인 포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직무마다 무슨 내가 강점이 있는지, 무슨 포부를 갖고 있는지를 어필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올해 또는 앞으로도 점점 강화될 이런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공기업들 쪽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즘 이제 공채가 점점 없어져요. 어떡하죠? 저 큰일 났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상시 채용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다음 그 해당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 채용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화상 인터뷰라든지 AI 면접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가고 있죠. 인적성 같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뭐 삼성의 지사시라든지 현대 휴메시라든지 이런 인적성 시험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가 되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소식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채용이 변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기업이 지원자들이 뭘 갖고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도를 판단할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경력, 지식, 관심, 경험입니다. 이 네 가지 명심하세요. 경력은 뭐냐? 직장생활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꼭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도 좋고 현장 실습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아요. 물론 1순위는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직무나 업종에서 일하는 게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지식, 직무와 관련된 전공 지식 또는 직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 직무를 제대로 다할 수 있는 뭐 엑셀을 잘 다룬다든지 뭐를 분석 잘한다든지 그런 스킬도 필요한 거고요. 관심은 그 업에 대한 관심이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경험, 바로 여러분들이 인성을 보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성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뽑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바로 what, why, how to 이 세 가지 키워드 명심하세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얘기할 뭐 입사 서류 작성법이라든지 면접 이런 데서도 바로 이 핵심 근간이 바로 이 what, why, how to입니다. 그래서 이 what, why, how to는 나하고 직무하고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쭉 이제 여러분들하고 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도 말이 빠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저 친구 뭐야 이거 뭐 갑자기 랩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취업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 2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한 거를 이 짧은 10몇 분 안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자, 요건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쭉 나올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과의 어떤 입사 서류, 면접, 또 직무 얘기 이럴 때 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믿고 따라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